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야놀자가 이제 또 상장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시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놀자 상장 임박과 함께 이 정부가 최근에 2조 6천억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결정에 따른 이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야놀자와 함께 야놀자와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투자 지원에 따른 수혜까지 예상되는 최대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 거의 야놀자 상장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죠. 보면은 이제 뭐 단독 뉴스가 나왔던 게 M&A로 몸집 불린 야놀자, 이제 KPMG와 손잡고 미상장의 속도를 낸다. 그래서 2023년에 원래 상장 계획이었던 이 야놀자가 어때요? 2020년 내에 미국 유가증권 시장에 대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종목을 보면은 SBI 인베스트라든지 아주아이비투자, 하나투자증권, 인터파크 등등등 해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이 야놀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놀자가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으로서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게 굉장히 야놀자와 비슷한 이런 현상이 과거에 나직을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쿠팡 상장이죠.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뭐 했습니까? 자, 쿠팡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상장 언제 했냐고 하면은 이제 11일날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3월 11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보면은 우리가 동방이라는 종목을 했어요. 동방이라는 종목. 자, 동방이라는 종목이 이제 3월 11일이 사실 이때죠. 자, 상장 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나타냈다가 주가는 어때요?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KT알파, KT알파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상호가 변경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알던 이 KTH죠. KTH라는 이 기업이고, 역시나 이제 상장 이전에 급등했다가 상장 이후엔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박스라는 기업도 이제 실제로 3월 11일 날, 이제 이 당시에 상장 전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무너졌는데, 최근에 사실 급등은 쿠팡이 아니라 이건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여파로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야 되고, 사실 상장 이후에는 무너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뭡니까? 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뭐 한다고요? 상승하다가 이슈 소멸과 함께 주가는 하락한다. 이슈 소멸과 함께 하락한다. 이미 이슈가 나오고 나면 선반영이죠.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기업 역시도 상장 전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상장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락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 쿠팡과 함께 하락했던 이 기업들 중에서도 쿠팡 상장 이후에 이슈가 돼서 상승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우리 알다시피 SCD라는 종목이에요. SCD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쿠팡 콜드체인 냉매 직접 생산 소식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언제부터 상승했습니까? 5월부터요. SCD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5월 달부터 보면은 약 1700 정도에 있던 이 종목이 3,400원까지. 쿠팡이라는 종목이 이슈를 타주고 뭐한다? 2배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도중에 뭐예요? 쿠팡 상장 이후에 쿠팡에 뭐한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쿠팡의 이 콜드체인 냉매를 직접 생산한다는 소식에 이게 강세를 입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이미 SCD 이때 쿠팡 때문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쿠팡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랐느냐? 자, 뭐 때문에 올랐느냐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코로나 백신 콜드체인 관련 냉매 밸브 세계 1위 해가지고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서 SCD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한 이 콜드체인으로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제 무너지나 했더니 여기서 이제 쿠팡과 엮이면서 뭐한다? 단기간에 100% 이상의 시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쿠팡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나스닥 뭡니까? 나스닥이 아니라 이제 지금 야놀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KT라든지 하나자산운용, 아주아이비투자라든지 SBI인베라든지 등등등해서 정말 많은데 이런 종목들을 사기에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리스크가 되는 게 뭐다? 이미 올랐다. 보면 뭐예요? SBI인베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그럼 아까 이제 SBI인베와 아주아이비투자의 차트를 보면 어때요? 자, SBI인베 같은 경우 이미 3월부터 해가지고 3월부터 해서 다이렉트로 올랐다가 쭉 지금 무너지는 자리죠. 무너지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경우도 이미 이슈를 타고 올랐다가 무너지는 자리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아까 그런 차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상장까지 올라봐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올라봐야 100%도 못 오른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점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대장주를 사봐야 50% 이상의 수익도 보기 힘들 뿐더러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쿠팡이 상장 이후에 추가 이슈가 붙어주면서 100% 올랐던 SCD처럼 아직 이슈가 붙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슈가 붙을 만한 모멘텀의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야놀자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야놀자의 문제점, 아니면 야놀자의 성장성, 야놀자의 미래성을 바라보고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자, 야놀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수진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러브 모텔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모텔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 얘기한 게 모텔 대식 딱지 너무 싫어요. 야놀자 이미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실제로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실업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텔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야놀자가 뭐 하냐고 하면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가 알다시피 클라우드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면서 테크 기업을 해가지고 이 모텔 이미지에 대한 개선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얘네가 뭐 하냐고 하면은 앞으로도 소규모의 추가적인 M&A 관련된 인터파크 이미 M&A 했죠? 인터파크 이후에도 M&A를 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모텔의 이미지를 없애려고 한다. 그 새로운 문화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텔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얘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관련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솔루션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고, 솔루션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뭐 합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밀크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놀자 수혜주에서 밀크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야놀자의 목표는 뭐다? 야놀자의 목표는 이제 나스닥 상장 이후에 성장하기 위한 얘네의 미래성은 미래 방향은 뭐다? 모텔 대실업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새로운 이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를 인수해가지고 뭐합니까? 여행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있냐? 이미 야놀자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인베스트 뭐 이런 이 창투사나 이런 그런 기업들 말고 야놀자의 미래 가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야놀자가 뭘 하냐고 하면은 야놀자가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뭐 있었냐고 하면요, 야놀자는요 사물 인터넷 외에도 뭐 한다?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야놀자 뭐 해가지고 편다. 얘네는 뭐 지금 쭉쭉쭉쭉쭉 해서 뭐 중소형 숙박 시설 기대되는 이유다 하면서
모텔업 사업을 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데 여기서 볼 건 뭡니까?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 야놀자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실제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경우도 VR로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 질 향상 경쟁해가지고 여기 아까 나왔죠? 새로운 숙박의 패러다임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숙박업에 대한 모텔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를 새로 만들고 싶다. 현재 고객 니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서 뭐 VR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VR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자 그러면은 야놀자가 가상현실 VR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업이 있지 않을까를 또 찾아봐야죠. 찾아봤더니 얘네가 또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이거죠. 원더비전. 원더비전이란 기업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생 기업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이라 보면 되고, 그래서 보면은 특급 호텔, 특급 리조트, 프리미엄 만화 카페, VR을 공급하는 올인원 VR 디바이스, VR 대여 서비스 주 원더비전이 뭐한다. 2만여 회원사를 보유한 글로벌 여가 플랫폼 주 야놀자의 자회사이면서 숙박업소 전문 상품을 공급하는 주 야놀자 유통과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즉 뭐예요? VR 게임 이런 게임 관련되어 있는 사업, VR 사업을 뭐 한다고 야놀자가 이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놀자가 하는데 야놀자 유통에 뭐 한다? 직접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 원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야놀자가 이 숙박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뭐다? 가상현실이었다. 그럼 이 가상현실 관련해서 뭐다? 이 가상현실 관련해서 이 직접 야놀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더비전이란 기업이다. 그래서 이 원더비전이라는 기업을 찾아봤더니 뭐 하냐고 하면은 원더비전이라는 기업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호텔 메탈 서비스 이미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텔이라는 그런 것보다 호텔처럼 좀 더 이미지가 좋은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또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원더비전 관련돼서 종목을 사면 돼. 근데 못 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원더비전은 보다시피 여기 뭐예요? 자, 원더비전은 메타버스를 여가에 접목해서 일상을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상황이 현실 세계뿐 아니라 가상 세계까지 들어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전국 롯데 호텔을 비롯하여 메리어트 뭐 하면서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한국의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더비전은 일단 한국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련되는 수혜를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 호텔방에 앉아 뭐 이런 것들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겨우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고 하면은 자 1. 야놀자가 VR 가상현실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 자 야놀자에 직접적으로 원더비전이 VR 공급을 하고 있음. 3. 근데 원더비전은 창업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었냐? 4.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었죠. 정말 이거 하나 찾으려고 뉴스를 2시간 동안 뒤졌습니다. 뭐가 있었냐고 하면요. 원더비전은 메타버스 기술 진보의 가속화를 위해 뭐한다? 중국 VR 기기 시장 점유율 1위이자 글로벌 VR 리딩 기업인 피코 인터랙티브와 손잡고 뭐한다? 3차원 자유도화 뭐 해가지고 퍼포먼스 VR 기기 컨텐츠 시작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얘네는 피코 인터랙티브와 손잡았다. 이 원더비전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손잡은 뉴스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 이 겨우 이거 내용만 이 뉴스 일부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자, 원더비전이 지금 뭐 한다? 원더비전은 피코 인터랙티브와 손잡고 VR을 뭐 한다? VR 기기 컨텐츠에 대한 개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고 있다? 뭘 위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위해. 그래서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피코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 찾기 어려워요. 중국 쪽이니까. 그래서 참 찾았더니 겨우 찾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소개시켜드릴 종목 바로 이거예요. 에이트원.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이 뭐한다? 중국의 VR 기기 1위 기업 피코 인터랙티브 뭐한다? MOU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보면은 마케팅 업무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 피코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뭐라 적혀 있냐고 하면은 자 나오죠. 지난 2015년에 설립된 피코는 지난해 중국 전체 VR을 하고 지금 보면은 최근에 VR HMD 기기 사업을 넘어 이겁니다.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MOU 체결을 통해서 A2는 뭐한다?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확보한 풍부한 VR AR 콘텐츠를 어디에 탑재한다고요? 피코의 HMD에 탑재한다. 이를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럼 지금 봅시다. 자 정리합시다. 뭐 한다고요? A21이 자 피코의 VR AR에다가 뭐 한다? 콘텐츠를 탑재한다. 근데 이 피코는 뭐 한다? 이 피코는 아까 이 원더우먼이죠? 원더우먼이 아니라 뭐야? 나도 지금 원더비전. 자, 피코먼은 원더비전이요. 원더비전의 기술 개발을 하면서 VR 관련해서 발전 내 투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원더비전은 뭐 한다? 야놀자의 VR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럼 야놀자가 향후 성장하면서 이 숙박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VR 관련 이슈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은 자 올라갔더니 원더비전이 발견되고 원더비전 올라갔더니 피코가 발견되고 피코를 발견했더니 A21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얘도 관련주가 없고 그럼 이 최대 수혜받을 수 있는 건 결국 A21 VR에서는 A21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 A21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에서 2조 6천억에 대한 규모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한다고 하면서 2조 6천억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 사업으로도 이미 A21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도 괜찮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솔트웍스였어요. 솔트웍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는 방산주로서도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A21 그럼 A21 같은 경우 뭐다? 메타버스 시장 관련 수혜와 함께 야놀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A21 차트만 봤을 때 사실 엄청 이쁘다 느끼진 않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모아간다고 하면은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 시장 성장과 함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훈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